안녕하세요. 트레이더 A입니다. 리플 단타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지금 리플 흐름이 어디에 서 있는지 15분 봉을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뭔가 방향이 안 잡힌다는 느낌이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지금이 정확히 그런 자리입니다. 방향이 안 잡힌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방향이 불분명한 자리에서 억지로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구조가 왜 이렇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방향이 나오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플 15분봉 흐름부터 구체적으로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리플 15분봉 흐름은 비트코인 움직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리플도 오르고 비트코인이 내리면 리플도 내립니다. 언뜻 보면 동조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힘은 더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방향이 같다는 것과 강도가 같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 이후 반등 시도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리플은 반등 자체가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리플이 같이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반등폭이 비트코인보다 작고 반등이 지속되는 시간도 짧습니다. 즉 시장 자금이 아직 리플까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매수 주체가 없다는 뜻이고 매수 주체가 없으면 반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힘은 아직 약한 편입니다. 단타를 하실 때 이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방향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만드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착각합니다. 안 빠지니까 강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착각이 단타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안 빠진다는 건 단순히 매도 압력이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일 뿐 그게 강한 코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잘 안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매수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직 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강한 코인은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위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멈춰 있을 때 혼자 위로 방향을 만들어야 그게 진짜 강세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비트코인이 눌리면 더 약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내릴 때는 더 크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상대적 약세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리플이 딱 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롱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조금만 흔들려도 리플은 더 크게 흔들리고 결국 손절을 먼저 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방향 확인 없는 롱 진입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에서 현재 구조를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지금은 상승도 아니고 완전한 추세 하락도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확 무너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리플은 하락 이후 약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등락폭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일정 구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횡보 구조는 보통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위로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이 나오거나 아래로 이탈하면서 하락이 다시 시작되거나 지금은 그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1.381에서 1.386 구간에서 계속 막히고 있고 위로 돌파하려는 힘도 약합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매번 이 구간 앞에서 방향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할까요? 여기가 단기 매물대와 이평저항 그리고 세력 정리 구간이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저항이 동시에 겹쳐 있다는 건 그만큼 뚫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세 개가 한꺼번에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노리는 것도 여기입니다. 개미들은 이쯤이면 반등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세력은 오히려 그런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위에서 계속 물량을 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 심리가 높아질수록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고 세력은 그 매수세를 받아서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는 게 지금 이 구간의 특성입니다. 이 패턴을 모르면 계속 물량을 받아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등 기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손절, 또 반등 기대로 들어갔다가 또 내려오면 손절.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지금 구간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핵심 구간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저항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381에서 1.386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간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와 이평선, 세력 정리 구간이 겹치는 복합 저항 구간입니다.
여기 돌파 후 안착이 나와야 단기 흐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돌파만 하면 안 됩니다. 돌파한 이후에 그 위에서 가격이 버텨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돌파 직후 다시 내려오면 그건 가짜 돌파입니다. 가짜 돌파는 오히려 더 강한 하락의 전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로 올라간다고 롱을 잡았는데 다시 내려오면 그게 손절 물량이 되어서 하락을 더 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그 위는 1.39 초반입니다. 안착에 성공하면 그쪽으로 방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에서는 핵심 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74 이탈 시 하락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1.374에서 1.370 구간이 지금 아래를 받치고 있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다시 아래 변동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가 깨진다는 건 단순히 가격이 내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믿고 버티고 있던 매수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손절로 나오면서 낙폭이 빠르게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단기 타겟은 두 가지입니다. 위로는 1.386 돌파 시 1.39에서 1.394 리테스트 가능성, 아래로는 1.374 이탈 시 1.37 아래까지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미리 그려두고 들어가는 것이 단타에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어떤 방향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해 두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단타 방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단타 기준으로는 아직 숏 방향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막연하게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MACD는 다시 데드크로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MACD 데드크로스는 단기의 하락 압력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이후에는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 그 방향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단기 매도 압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RSI도 50 아래로 밀리면서 매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RSI 5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기준선입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왔다는 건 지금 매수보다 매도 압력이 더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RSI가 50 위에서 버텨줘야 매수 주도권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거래량도 강한 돌파형 거래량이 아닙니다. 진짜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는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반등은 결국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거래량 패턴을 보면 반등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매수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진짜 상승 시작이라기보다는 반등 이후 힘이 빠지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반등 여부에 따라 리플 방향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만들면 리플도 단기 반등은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381에서 1.386 저항 구간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고 안착에 성공하면 1.39에서 1.394까지 단기 롱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도 중요한 건 돌파 캔들 하나만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가격이 눌리지 않고 버텨주는지 확인한 뒤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 리플은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트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심리가 아직 완전히 살아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험자산 심리가 살아있지 않다는 건 조금만 흔들려도 자금이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까지 늘리면 리플은 더 빠르게, 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1.374에서 1.370 지지 구간이 버텨주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 이탈이 나오면 숏 대응을 고려할 수 있고 1.37 아래까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경롱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방향이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확인 없이 들어가면 가장 흔들리기 좋은 자리입니다. 특히 리플은 최근 위아래 흔들면서 손절 유도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방향 확인 이후 따라가는 전략이 더 유리합니다.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향이 확인된 이후에 따라가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훨씬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조급하게 먼저 자리를 잡으려 하면 손절 유도에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리게 확인하고 늦게 들어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나은 선택입니다.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방향 확인 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리플 단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